아니나? 근데 왜 헌법 안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즉, 민주주의를 절대화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수단입니다. 수단. 민주주의란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민주제도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교조적으로 민주주의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텐데, 디모크라시를 번역할 때 민주제도라고 안 하고 민주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무슨 주의만 붙으면 무조건 글로 따라가려고 해요. 특히 민주화라는 말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생깁니다. 아니 언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했습니까? 조선조 그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도입한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 도입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살았던 사람은 다 수구 세력이고 독재 세력입니까? 민주주의는 한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에요. 수단.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손을 봐가지고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바꿔서 승부가 된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국가의 소용이 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게 좀 고치는 거 뭐 나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해방 이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박정희만이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한국에 도입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연설문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1975년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 박 대통령이 요런 연설을 했어요. 그때가 유신 시절입니다. 말하자면 1972년 10월 17일에 그 박정희가 두 번 쿠데타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박정희는 쿠데타를 두 번 한 사람입니다. 5.16과 유신 쿠데타를 한 거예요. 쿠데타의 정의는 뭐냐?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것을 쿠데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다르다 이거죠. 그걸 포함해서 역사적 평가를 하면은 박정희는 좋게 나오게 돼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유신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 국민의 거의 70%가 도움이 됐다 이거예요.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보니까 계층의 구분이 없어요. 지역의 구분이 없어요. 모든 계층, 모든 지역, 모든 나이에 다 과반수가 유신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민주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 발전을 하면은 반드시 민주 발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일부 자원 부분만 빼면은 경제가 발전되면 반드시 거의 자동적으로 민주주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말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럼 70%가 한국의 70%가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을 다 통틀어서 박정희 유신이라고 했어요. 유신 기간은 우리가 경제를 발전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의외로 집단적으로 판단이 아주 건전하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것과 별도로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이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박 대통령의 뜻을 뭐 내가 적당히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한 거고 박정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유신 체제를 선언을 하면서 헌정을 딱 중단시켜버리고 헌법도 통일주체국민대의원을 뽑아가지고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사실상 자기가 임명하는 유신당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국회의 3분의 1을 딱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이것은 독재라고 봐도 돼요. 정치적 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 박정희는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걸 약간 길지만은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박정희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느냐. 요렇게 내가 이게 기자회견 때 설명을 그냥 이렇게 쉬운 말로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75년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1975년 월남이 망하기 3개월 전, 그리고 국내에서는 유신 철폐 투쟁이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의 지도에 의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시대 상황이 그런데 박정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정부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연필칭,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특권물이고 마치 자기들의 독점물같이 떠들고 있고 현 정부에 앉아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앉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현 정부는 독재 정권이다.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정권 내놓고 물러가라. 대통령도 그만두고 물러가라. 이런 소리가 함부로 막 나오고 또 몇몇 신문에 대문짝처럼 이것이 보도가 되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막 떠들고 신문에 쓰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소리를 신문에 막 쓰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즉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뭘 바라느냐? 언론의 자유를 뭘 바라느냐? 솔직히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언론의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증명을 했느냐? 요즘 정부를 욕하고 비방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언론 자유가 있다는 증인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느 독재 국가에서 정부에 대해서 그런 비난이나 비방을 마음대로 하고도 잡혀가지 않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현실과 시대적인 환경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특수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각국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도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역사적 현실과 시대적인 환경에서 우러난 하나의 산물이고 소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그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로 국민의 자유를 허용하거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헌정 3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본 그 경험에 입각해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가 하는 것을 국민 의사에 물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제정된 헌법, 즉 이것이 우리의 유신 헌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소리를 하면 또 무슨 궤변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서 미국이 어떠니 서구가 어떠니 해서 그것과 우리하고 대조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 국민들이 또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나라가 성장을 하고 건강해지고 또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쟁의 위협이 없어져서 우리도 남과 같은 그런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국민이 미국 국민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자유를 향유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소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다르고 구라파하고 우리하고도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자유를 많이 허용한 나라라고 하는데 만약 미국이
우리 한반도와 같은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 과연 오늘날 미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 요전에 미국의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같은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자기들도 미국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달리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미 합중국이 남북으로라든지 동서로라든지 국토가 분단되어 가지고 그 한쪽에 공산 정권이 있어서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을 뒤집어 엎어 적화 통일을 하려고 자주 도전을 해오고 간첩을 보내고 테러 분자를 보내고 심지어 땅굴을 파고 두더지 모양으로 기어 들어오고 또 그 옆에 있는 캐나다가 공산주의 국가고 또 남쪽에 있는 멕시코가 공산주의 국가고 그 가운데 둘러싸인 미국이 주위로부터 그런 압력과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랬을 때에 미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과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못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 일부 인사들 중에는 자기는 두동강이 난 분단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대한 환상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일이니까 왜 우리는 그만큼 자유를 안 주느냐? 왜 우리한테는 자유가 이렇게 없느냐? 이것을 우리는 소위 환상적 민주주의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자유가 많고 민주주의가 잘 된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사를 보면 가령 과거 링컨 대통령 때의 남북전쟁 당시라든지 또는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의 2차 세계대전 때라든지 또는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경쟁 공황시대의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국민이나 입법부가 부여한 방대한 비상권한이라는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또 미국 시민들이 일부 기본권조차 제한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생략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이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일부 인사들 중에는 자기는 두동강이 난 분단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대한 환상만 자꾸 생각하고 있다. 말이야. 이런 현실을 떠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70년대 이야기는 40년 전이에요. 그 뒤에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누렸던 언론 자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사회 구조,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산층이 생기기 때문에 중산층이 마이카 또는 아파트 한 집에 자동차가 2대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회가 변하니까 지금은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 절대 70년대식 방식의 통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산층이 1980년대에 자 이제는 빵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자유다. 우리 선거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이 6.29 선언 이후에 우리 선거 직선제로 간 거 아닙니까? 그게 24년 전, 25년 전이군요. 1987년. 또 4반세기가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면은 이제는 지나간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쪽으로 흘러온 이 역사가 총체적으로 긍정할 만한 것이다. 우리가 세계사적 성공 모델을 선택을 한 것이다. 하는 총체적 긍정 위에서 역사 논쟁을 시작해야 돼요. 총체적 긍정.